굉장히 평범해 보이지만 이 환자는 암입니다. 안녕하세요, 덴티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수명을 몇 년 또는 몇십 년 연장시킬 수도 있는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그에 더불어 전혀 암이 아닌데도 병원으로 달려오시는 분들이 많아 안 와도 되는 경우도 같이 설명해 드릴 테니 시간 절약 컨텐츠도 되겠습니다. 암뿐만 아니라 구강병에 대한 전반적인 상식도 설명되어 있으니 이번 영상은 나이가 드신 부모님과 함께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준비물은 거울과 카메라, 후레쉬 정도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거울 보면서 메롱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혀 옆면이 자글자글 파져 있는 경우, 이 경우는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암은 아니고 평소에 이를 꽉 깨물어서 생긴 치아 자국입니다. 하지만 턱관절에는 안 좋은 신호이니 평소에 알파벳 N 발음을 하면 치아가 띄어지는데 이 상태를 유지하는 습관을 가집시다. 혀뿐만 아니라 볼이나 입술 안쪽에도 이런 자국이 생길 수 있으니 입안에 가느다란 선이 보이면 이를 물고 있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메롱 해볼까요? 혀가 쩍쩍 갈라진 분들이 보이시나요? 혀를 파고드는 뭔가 무서운 병처럼 보이죠? 가문진 땅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 경우도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균열설이라고도 불리는데요. 그냥 우리 피부 주름진 게 혀에도 생겼다고 보시면 돼요. 이것 때문에 병원 달려오지 마세요. 다만 이렇게 파인 곳은 박테리아나 곰팡이균 같은 게 끼기 쉽기 때문에 혀 클리너 같은 걸로 평소에 잘 닦아주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혀가 매끈하신 분들도 칫솔로 혀를 닦으면 상처가 나기 쉽기 때문에 혀 클리너를 구해서 닦아주세요. 이번엔 크게 하고 거울로 치아 안쪽을 봅시다. 뭔가 울퉁불퉁하게 크게 자란 것이 보이시죠? 한번 만져봤을 때 딱딱하다면 외골증이라고 해서 단순히 뼈가 자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경우도 많고요. 이렇게 바깥쪽으로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명확한 원인은 밝혀진 건 없지만 강하게 씹는 힘으로 인해 생긴다는 가설이 가장 잘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옛날에는 틀니등을 끼울 때 방해가 돼서 제거를 많이 하기도 했지만 요즘에는 임플란트 고리시계도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아껴두실 분들은 아껴두셔도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지도설인데요. 평평한 선홍색의 무늬가 하나 또는 몇 개가 융합되어 있어서 지도 같은 모양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우리나라 지도처럼 생겼으면 진정한 애국자라고 합니다. 역시 암은 아니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만 지도설이 진행되어 통증이 있으면 가까운 치과나 구강내과에 내원하셔서 가글이나 연고치료 등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입안에 이렇게 하얗게 그물이 양쪽으로 펼쳐져 있는 병으로 편평태선이라고 합니다. 30에서 65세 여성에게 호발하는 병인데요. 전체 인구 100명 중에 1명은 있을 정도로 굉장히 흔한 편인데요. 몇몇 개 이상으로 발병하는데 그 원인은 혈압약 등의 약물 사용, 금속이나 아말감 치과 재료, 시형 간염 등 그 원인은 다양합니다. 암으로 변할 확률은 1% 정도로 적은 편이긴 하지만 정기적으로 치과에 내원하셔서 통증 관리도 받고 모양이 변하는지 검진을 받으신 게 좋습니다. 연고치료로 관리를 하는데요. 편평태선은 다음에 따로 다뤄보는 시간도 가져보겠습니다. 정리하면 편평태선은 흔한 병이고 암으로 변할 가능성도 적지만 확률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얀 병소가 입안에 생기는 것을 백반증이라고 하는데요. 전체 인구 1000명 중 1명 정도로 흔하고 중년, 노년 남성에게 호발합니다. 곰팡이균이나 반복된 자극 또는 원인 미상으로 생길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조직 검사를 받아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10년 이내 암으로 진행될 확률은 3에서 30% 정도입니다. 혀 아래 옆쪽, 여기 아래가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여기 혀 옆쪽, 그리고 구강저라고 해서 혀를 들어보면 입 아래 부분, 그리고 영구개라고 해서 입천장의 물렁한 부분, 이러한 부분에 생긴 하얀 병소는 암일 확률이 굉장히 높으니 거울 보시면서 혀도 양쪽으로 옮겨 보시고 입천장으로 올려 보시면서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머리를 뒤로 젖혀서 플래시 카메라로 입천장을 한번 찍어서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다행히 이 환자는 혀 위쪽에 발병했고 각질이 뭉친 것처럼 보이는데 조직검사상으로 단순히 각질이 뭉친 것으로 나왔습니다. 전체 인구 10명 중 1명, 많게는 3명까지도 걸리는 가장 흔한 병, 재발성 아프타성 궤양입니다. 원인은 피로, 스트레스, 철분, 엽산, 비타민 B12 부족, 호르몬 이상, 음식 알러지, 치약세제 성분 등으로 다양하고
국소 스테로이드 연고로 치료합니다. 이렇게 경계가 명확하고 이쁘게 얼었으면 요새 좀 피로하고 스트레스 좀 받아서 또 생겼구나 하고 마음 편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곧 나올 암은 똑같이 헐긴 헐었지만 이렇게 안 생겼습니다. 이제 암으로 곧 넘어가니 긴장하시고요. 이것도 역시 경계가 명확하죠. 이렇게 혀 옆 아래가 헌 건 씹거나 치아나 보철물이 날카로워서 상처를 받아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상성 궤양이라고도 불리고요. 이 자체가 암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자극을 받아서 상처를 방치하면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으니 꼭 날카로운 치아나 보철물은 치과에서 처치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제 암의 전조 증상으로 가는 사진으로 가기 전에 특히 집중해서 보셔야 할 분들은 이러한 요인들을 가진 분들입니다.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구강암 발생 확률이 5배 높고요. 담배와 술을 같이 하는 사람은 15배 높아요. 술 역시 암 유발 요인인데 특히 맥주나 와인보다 양주가 암 발생 확률을 높인답니다. 농부, 어부, 골프 선수, 등산객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햇빛을 많이 쐰다는 점입니다. 햇빛에 많이 노출되는 아랫입술이 윗입술보다 구순암 발생 확률이 높다는 점이 이를 증명하고 있어요. 지나친 햇빛 노출은 자제하고 모자, 자외선 크림은 필수입니다. 3번, 암은 역시 유전되는 경향이 있고 HPV 바이러스, HIV 바이러스, 매독 환자도 구강암 발생 확률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타민 A 결핍, 과체중이나 신체 활동이 부족한 사람에게 호발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구강암이 발생하면 입안 증상 외에도 체중 감소와 근육이 줄어드는 증상이 있고요. 암이 안면부 신경을 침범하면 마취가 안 풀린 듯한 감각마비도 나타나요. 그래서 갑자기 얼굴이 저린 증상이나 이런 증상이 발생한다면 반드시 근처 병원에 내원해주세요. 암이 구강 근처에서 전이되어서 호흡곤란이 생기거나 목이 쉬거나 삼키기 어려운 증상, 입안에서 출혈이 일어나는 증상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바로 암으로 넘어가 볼까요? 굉장히 평범해 보이지만 이 환자는 암입니다. 헐었지만 앞에서 보여드린 아프탁성 궤양과는 달리 경계가 어딘지 굉장히 뚜렷하지 않고요. 특히 헐은 증상이 자극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2, 3주 이상 지속된다면 강력하게 암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이 환자도 궤양이 낫지가 않은지 상당 기간 지난 상태였고요. 암은 일반적인 궤양과 달리 굉장히 거칠고 쭈글쭈글하고 주위가 올라와 있어도 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병이 점점 커진다면 당장 병원으로 달려오셔야 합니다. 이 환자분도 역시 암으로 진단되었습니다. 아까 혀 옆 아래 부분, 입바닥, 연구개에 하얗게 된 것은 위험하다고 했죠. 혀 옆 아래에 백반증이 있어 조직검사상 암이 진단된 경우입니다. 혀를 이리저리 돌려보시고 하얀 게 있으시면 당장 병원으로 달려오셔야 해요. 참고로 혀 옆에 이렇게 털이 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모발 백반증이라고 해서 HIV 감염, 즉 에이즈 환자에게 나타나는 증상이기도 합니다. 아까 보여드린 궤양과는 확실히 차이가 있죠. 이렇게 경계가 명확하면은 단순히 외상성 궤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사진들은 좀 징그러울 수 있어서 작게 준비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쭈글쭈글하고 거칠면서 부품 모양, 그리고 혀 아래에 하얀 명소, 그리고 다른 부위보다 지나치게 빨간 부위 역시 전암병소 또는 암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빨갛다는 건 일반 입안의 염증으로 인해 붉어지는 것 그 이상이라는 소리고요. 이 빨간 게 암인지 염증인지는 구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까운 병원에 내원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 사진들은 모두 암이고요. 간이나 위 등 장기들과는 달리 구강암은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빠르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강암 예방을 위한 몇 가지 조언을 하고 끝내겠습니다. 첫 번째로 끊기 어렵겠지만 술, 담배 반드시 끊어주시고요. 두 번째로 잘 맞지 않는 보철물이나 틀니 등은 꼭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아주세요. 세 번째로 날카로운 치아나 이갈이 등이 있을 때 스플린트 치료를 받는 것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양치 등을 평소에 꾸준히 해서 구강 위생 불량으로 인한 만성 염증을 방지하시고요. 다섯 번째는 햇빛을 잘 피해주는 것입니다. 선크림이나 모자 등을 잘 착용해 주시고요. 여섯 번째는 비타민 B나 엽산이 풍부한 과일, 야채, 균형 잡힌 식단을 갖도록 노력합시다. 꾸준한 운동도 필수인 거 아시죠? 오늘 영상으로 인해 구강암 조기 발견에 도움을 받고
구강병 상식에 도움을 받은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